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난 소상공인들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에 난방비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활동에 실패하면서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 열리는 눈꽃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눈부신 설산에서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버거운데 전기세와 난방비 폭탄까지 쏟아지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각종 고정 비용은 치솟는데 서민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욕탕과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등 각종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36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올해 1월 66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금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요금을 내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목욕탕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못 내고 밀렸던 난방 요금만 6개월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에 맞자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에 10명 이내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또다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시장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죽집을 운영하는 손추정 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매일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저렇게 이제 도시가스 값이나 뭐 부수적으로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뭐 통값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재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저희도 또 많이 힘들었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병구 씨는 고금리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료까지 합하면 연 7% 수준이라 충격이 큽니다. 정 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혜택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제약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죠. 피부로 확 느끼는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워낙 인상이 돼가지고. 난방비로 시작해 전기요금 등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 가파른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활동에 실패하면서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서울에만 13만 명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둔 생활을 해온 이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리커버리 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크게 데이고 배신당했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좀 두렵고 그리고 믿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때쯤부터 이제 좀 집에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센터의 도움으로 이제는 외부 생활이 다시 익숙해졌고 재취업을 고려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런 감정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만 된다 하더라도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모 씨처럼 사회와 격리돼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립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는 취업 문제가 45.5%로 가장 많고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57.2%로 가장 높았고 취미 운동 등의 활동과 일자리나 공부 기회 제공, 심리 상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이 나쁘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생각이 한쪽으로 몰입이 돼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나 또 좌절감, 또 자살 충동이라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자기가 판단 능력이라든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렵게 되는 그런 지적 영역까지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이처럼 위험에 빠진 은둔 고립 청년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상태 진단 그리고 사후 관리 등도 이제 같이 적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마음 건강 비전 센터 같은 조직도 좀 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청년들이 좀 자립할 수 있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 여러 다양한 방식의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방향이 정해진 만큼 다음 달 중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둔 고립 청년은 전국적으로 대략 61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남부 지역에서 열리는 마지막 겨울 축제라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 남원 눈꽃 축제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적설량이 많고 눈이 내리면 잘 녹지 않아 설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지만 눈썰매와 겨울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눈 던지고 했고 그렇게 해서 눈 보고 썰매 던지고 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가족 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눈꽃 축제장에서는 눈썰매와 함께 얼음 썰매 타기, 이글루 체험, 눈 조각품 전시회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리산 일대는 눈꽃 축제장 이외에도 백두대간 생태공원과 허브밸리 등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눈썰매장 바로 인근에 자리 잡은 허브밸리 식물원은 눈꽃 축제 기간에 맞춰 새로운 식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래봉 눈꽃 특망과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복합토피아가는 식물원, 어린이 놀이방은 동심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행사장 반경 4km 이내에는 국가의 성지와 황산 대첩비지,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있어 교육과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눈이 내리지 않은 이상기후 등으로 중단됐던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장은 겨울 눈꽃과 동심이 함께 어울리면서 겨울 막바지에 가족들의 추억 장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부 지역의 마지막 겨울 축제인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은평구가 지난달 30일 안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함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구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중대재해 예방팀, 재난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은평구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생활 민방위 확대 운영 등입니다. 양천구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기별 맞춤형 진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던 진학설명회를 올해 7번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우선 2월에는 새학기를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초중고 학부모 진학설명회를 엽니다. 이어 5월에는 변화하는 대입 정책 및 최신 교육 이슈 특강을 진행하고 오는 7월에는 대학 입시 수시 전형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 시기인 9월에는 고교 학점제와 고교 선택 설명회를, 또 11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에는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겨울방학이 있는 12월에는 자녀 연령별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한 겨울방학 대비 자기주도 학습 방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달 새학기 대비 초중고 학부모 진학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와 7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립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